안녕하십니까. 올 것이 드디어 왔구나 하는 느낌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바로 문재인과 그가 지휘하는 경찰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해서 참 있어서는 안 될 국기를 흔드는 그런 선거 부정을 저지른 이 사태를 보고 제가 느낀 겁니다. 이 관권을 통한 선거 부정, 이거는 민주국가에서 내란 외환죄 못지않은 가장 큰 아주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이해찬이가 입만 열면은 우리 좌파들이 앞으로 20년 아니 50년을 집권한다고 떠들어댔지만은 바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이런 못된 장난을 해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걱정에 맞이하는 대로 전국에 행정조직을 동원해서 돈을 뿌려대면서 금권선거, 행정선거를 하고, 또 드루큰 김경수 사건에서 보듯이 여론 조작하고, 이런 장난을 해서 바로 장기 집권하겠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은 그런 불법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좌파 집단입니다. 우선 그 문재인의 개입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앞장서서 문재인이가 자기 친구 송철호의 당선을 위해서 경찰력을 동원하라 이렇게 지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직접 개입이죠. 또는 사전 조직, 사전 지시는 없었다 하더라도 최측근의 한 사람인 백원우가 이런 불법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옆에 문재인이가 모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알아서 시점이 문제인데, 선거라는 그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난번 그 김명수가 이끄는 대법원에서 이재용, 최순실, 박근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뇌물 사건에서 김명수 대법원은 묵시적 청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하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만, 같은 논리로 처음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관했다면 형사 책임이 있는 것은 문재인에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점은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팀이 빨리 문재인을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이 헌법상 내란죄, 외환죄 외에는 현직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은 수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특히 수사라는 것은 그 형사소송법에 써 있는 법 격언 그대로 옮기면 사법은 신선할수록 방향이 높다. 그 향기라가 높다. 방향이 높다. 바꿔 말하면 수사라는 것은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 유죄지 사건에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하는데 여러 가지 저항동하는 식으로 모든 수사를 동원해 가지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지난번 문재인이가 김호수라는 법무차관을 불러가지고 검찰에 대한 그 법무부의 감찰을 강화하라고 직접 지시다고. 이게 뭐냐면 이제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가 워낙 많으니까 검찰이 이것을 제대로 수사할까 두려워서 그것을 또 방해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또 이 울산시장 개입 사건에 대해서도 이해찬이가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어댑니까? 뭐 검찰이 정치 공작을 하니 검찰은 왜 정치에 나서는 이런 소리 해하면서, 그러니까 이해찬이도 바로 이 직권남용, 그다음에 공무집행 방해로 잡아내야 되겠고, 또 노영민이라고 청와대 비서실장, 그 친구도 뭐라고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했습니까? 울산에 내려간 것은 뭐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검경에 이견이 있어서 그걸 조정하러 갔다든가, 또는 창성동 별관에 별동대를 놓은 일이 없다든가,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영민이라는 친구는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할 때 출판 기념회에서 책을 팔다가 그걸 미진해가지고 자기 의원 사무실에 그 신용카드 단말기까지 갖다 놓고 책을 팔았던 그 친구가 이제 노영민인데, 그 노영민이도 이제 국회에서 허위 증언해서 처벌해야 되고, 당연히 이 주변 검찰에 방해하고자 하는 자들이 문재인을 딱 둘러싸고 있어요. 문재인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왜 이 문재인 정부가 전 그 역을 다해서 이 공수처, 공직수사처를 만들려고 하고, 왜 선거법 협상을 저렇게 선거법을 통과시키려 애를 쓰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직수사처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12조에서 인신구속은 검사가 신청한 영장을 판사가 발부해서는 명백히 못을 박아놨고, 공직수사처라는 건 헌법에 한 조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나서가지고 공직수사처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검찰청에서 하는 것도 다 가져올 수 있게 권한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의 대부분을 경찰에 주겠다. 이번에 정난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울산 정장하는 지금 대전에 가 있는 황운하라는 그 글자 그대로 개죠. 그 집에서 기르는 개반도 못하는 그런 놈을 동원해가지고 울산시장 선거에 경찰을 개입시키려고 쭉 작용을 했고 또 실제로 개입을 해서 김기현이라는 시장이 떨어졌는데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가 떨어졌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 주겠다 하는 이유가 이번에 딱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그 시키는 대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조직 그것이 이제 검찰 조직인데 그러면서도 검찰도 물론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상대적으로 말해서 그러니까 눈에 가시 같은 검찰을 어떻게든 제거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직수사처 또 만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수사권을 대부분 경찰에 넘기고 그것이 문재인 정권이 왜 그런지 이번 국민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사태는 문재인 정권이 무엇을 의도해서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처리로 법안을 통과시키는지 정난하게 보여준 것이고 차제에 검찰은 빨리 이 유죄 사건 수사와 더불어서 문재인 자신을 조사해야 된다. 문재인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이 자기 친구 송철호를 위해서 당선을 시키도록 경찰력을 동원하고 사전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가 이제 진행돼 봐야겠습니다만은 이 백오류가 장난치는 것을 이 못된 불법을 하는 것을 알고서 묵인한 것은 틀림없이 보이는데 그 백오류라는 사람이 문재인 측근에서 문재인의 의사를 떠나가지고 문재인이가 원치 않는 그런 일 했을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문재인을 수사해서 그 전말을 밝혀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 자체 가지고는 기소가 어려울 수 있지만 헌법상 제한 때문에 문재인이 이미 여러 예비역 장성이나 시민단체에 의해서 뭐 간첩이니 뭐니 해가지고 내란죄 외환죄로 수없이 고소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그것도 수사를 해가지고 그거는 기소 사안이 되니까 현직 대통령도 빨리 이 국가 안보가 더구나 지금 미국과 북한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김정은이는 연말 내에 무슨 일을 끝내겠다고 그러고 트럼프는 뭐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을 생각이 추호도 없고 김정은이가 일촉즉발 어떤 미사일을 쏜다거나 어떤 군사적인 움직임을 하면은 아마 이번에는 김정은이의 그 자연 생명까지 단절시켜버리는 강압적인 군사력 동원이 상당히 커이기 때문에 아주 안보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문재인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으니 그리고 4월 15일 선거도 결국 어떻게 치르려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불법을 통해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그 전국적인 어진 그 움직임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차제의 검찰은 그런 다가오는 선거에다 불법도 막을 겸 지난주에도 좀 처단할 겸 빨리 문제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야 됩니다. 이왕 얘기가 났으니 말이지. 그러면 우리 보수 진영은 그동안 뭐를 어떻게 잘못했길래 갖고 있던 박근혜 탄핵 경우처럼 대통령 권한까지 뺏기게 됐냐. 한번 좀 과거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삼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김영삼이는 아시는 대로 3당 합당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야당이든 그 당시 김영삼이 이끌고 있는 통일민주당은 야당이었습니다. 분명히 야당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이끌고 있는 당 가지고는 대통령 선거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 가니까 당시 집권당인 노태우의 민정당 그리고 김종필의 민주공화당 3당 합당을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전두환 노태우 그 밑으로 들어간 거죠. 그 힘을 빌려가지고 집권을 해가고 우리나라의 보수 그러면 어차피 32년간 끌어온 군사정권 이것이 가장 보수적인 그 체제일 텐데 김영삼이 그 힘을 빌려가지고 당선되자마자 이 사람이 자기를 비원해준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을 했습니다. 뭐 내란죄지 뭐냐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잘못 나간 거죠. 그러고 나서는 김영삼이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무슨 뭐 미진양 장기수 이모노를 보내고 또 무슨 통일부총리의 좌파인 한환상회를 초대 통일부총리를 앉히고 해가지고 그냥 뭐 남북회담을 추진해서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말이죠. 뭐 이 다음에 얘기는 좀 약하겠습니다만 또 보수 정권인 이명박이 때 와서도 이명박이도 자기와 경쟁하던 박근혜를 견제하기 바빴습니다. 그때 협력을 해서 어떻든 보수 체제를 강화시켜야 할 텐데 그리고 이명박이 때 결정적 실수는 이 뇌물죄로 수사를 받는 노무현
마치 무슨 성자처럼 지금 뭐 노무현 재단이 떠들어지면 사실 노무현은 640여만 불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두려우니까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더 나아가서 더 많은 뇌물을 받았는데 그 사건을 덮기 위해서인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떻든 죽은 건 죽은 거고 노무현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 형사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밝혔으면은 그 후에 우파의 입장, 좌파의 민낯이 나타났으면 우파의 위치도 굉장히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명박은 결정적 실수를 하면서 그걸 그냥 덮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저 노무현이가 무슨 순교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 지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박근혜 정부도 이 눈앞에 있는 좌파들의 움직임을 하나도 간파하지 못한 채 자기가 야인으로 있을 때 자기한테 섭섭하게 했다고 해서 같은 우파의 진영에 있는 전두환에 대해서 얼마나 가혹하게 했습니까? 그냥 뭐 벌가금 미납했다고 해서 샅샅이 뒤지고 말이에요. 주로 거기에 신경 쓰다가 정작 단죄해야 될 것은 좌파인데 우파끼리 그런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내분이 있다 결국은 천하 권세를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루아침에 뺏기고 말았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장황히 드리는 이유는 이제 총선이 눈앞에 오고 또 대선이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좌파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좌파의 실상을 민낯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안에서 서로 잘하니 못하는 이렇게 공과를 따진다거나 어떤 전략의 면에서 누가 옳다 틀리다 이런 토론 같은 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유사시에는 이 우파 진영이 완전히 뭉쳐가지고 하나로 똘똘 뭉쳐도 저 좌파들의 공세를 막기 힘든데 정말 우리는 왜 좌파들에게 이렇게 다 천하 대세를 쥐고 흔들들어 놔줬는가. 이것은 우파끼리 바로 우리끼리 내분이 많아가지고 또 좌파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현실감 많이 떨어졌게 됩니다. 뭐 지난 일을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일이더라도 우파끼리 그 내분이 있는 특히 선거를 앞두고 그것은 막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 울산시장 선거가 여기만이 아니라 지금 자꾸 터져 나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선거 개입이 많이 있었고 또 이 문재인 정부의 하는 행태로 봐서 뭔가 또 더 크단가 이 못지않은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너무나 국민을 많이 속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정말 거짓말 그러면 제일 먼저 문재인 정부를 또 올려야 되겠어요.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코리안 타임의 예를 들어서 이제 코리안 타임은 이제 우리가 옛날 얘기가 됐지만 대한민국 정부 또는 문재인 정부는 외국 사람들이 거짓말의 대명사를 생각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민들부터가 이 정부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깨어있는 국민이 되겠어요. 생각하는 백성이라 산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주인이고 특히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의 의사를 꺾고서 선거 부정을 치르는 경찰력을 동원해서 이런 문재인 정부 이건 절대로 용납해서 안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